사기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두 번째 사기 수법이. 용어 혼란 전술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북한이 뭐 같이 그 국어를 쓰니까 어떻게 뜻이 잘 통할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민족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한 결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민족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평화 그러면은 온 세상이 공산화되어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온 나라를 공산화를 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을 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용어 혼란 전술의 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궤변을 씁니다. 궤변이라는 건 다 아시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궤변 아닙니까? 궤변의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줄여서 민주집중제라고 그러는 이게 이제 공산당의 조직 원리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또 줄여서 민주집중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공산주의의 그 실천 이론을 말씀드릴 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억지를 부립니다. 억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억지를 부립니다. 쉽게 억지의 예를 보면은 북한의 주체사상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은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건 한국 사람들이면 특히 가슴에 탁탁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우리 민족 전통의 사상, 인내천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주체 사상이면은 저게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억지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명제를 던져놓은 다음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인간은 혁명으로 해서 존재하고 혁명으로 해서 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체사상 이형 얘기가 나왔으니 3단계로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그 사람이 그 주인된 삶을 얻기 위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리의 존재,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무리의 신격화된 무리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혁명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수령한테 매이도록 종속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사기수법이 이제 반복 선전입니다. 이제 이런 억지 같은 걸 해놓고 그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반복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게 속아 넘어가게 돼 있죠. 근데 그래서 이런 그 사기 수법을 알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뭐 박사학위가 있으나 무슨 뭐 교수님이나 IQ가 뭐 160이나 이게 소용없습니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우리 박사님들이나 머리 좋은 분들도 사기당하는 경우 많이 보시죠. 예. 근데 이거는 일반 사기는 뭐 한두 가지 수법만 써도 속아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런 5가지 수법을 정치하게 섞어서 쓰면은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속아 넘어가려면은 2년 교육을 따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 오늘 2년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한의 기초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제대로 된 2년 교육을 안 시켰느냐?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남북한이 이념 차이로 해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념 교육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데 이념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근데 왜 못 시켰느냐? 근데
정부라고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이렇게 그 이념으로 대립돼 있는데 이념 교육이 중요한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못 시킨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다른 그 작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냥 전선에서 싸움만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조금 전선에서 전투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낙동강 이쪽에 조금 빼놓고 거의 전부가 적치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만 공산주의를 배운 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체험을 했습니다. 전부.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70%,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7%,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77%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일제시대 때 이런 무슨 그 독립투쟁의 하나로 공산주의 그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인식이 많이 잘못돼가지고 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은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뭐 이론으로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를 겪어보니까 이 공산주의자, 공산당 이거는 도저히 상종할 놈들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부. 뭐 인민재판해 가지고 아무나 갖다 죽이지 뭐 다 뺏어가지 뭐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휴전되면서 이게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월북한 사람보다 10배가 넘게 많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옛날에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 이런 데서 이제 이념 교육이 있죠, 시간이.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었는데 사실은 그 초창기에는 공산주의가 나쁘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다 대부분이 경험해가지고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야 뭐 공산주의는 다 나쁘다고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옆에서 뭐 공산주의 이론이 어떻고 저떻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사회고 살기 좋은 사회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은 이론으로는 그럴듯해서 이론적으로는 반박을 못해도 내가 겪어보니까 안 그런데 그걸 이론적으로는 반박은 못하겠고 답답하니까 아니 말이 많으면 빨갱이다. 빨갱이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죠. 내가 겪어본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선 다 이미 전 국민이 전전 세대는 다 몸으로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교육을 이념 교육을 시킬 강사가 없었습니다. 강사가. 무슨 소리냐? 강사가 왜 없느냐? 그렇게 그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념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가르칠 만한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면은 유물사관이 뭐다, 뭐 자본론이 어떻다, 노동가치설이 어떻다, 잉여가치설이 어떻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니까 공산주의 선전 이론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제도고 심오한 이론이고 이렇게만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옛날에는 반공법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북한을 고분 찬양했다고 해가지고 가서 강사가 투옥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 이념 교육을 그러니까 접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념 교육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1980년쯤부터 전국의 대학가에서 일제히 친북 반미 좌경 의식화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정부나 기성세대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이 좌익 세력들은 완전히 거꾸로 공산주의 사회가 좋다. 이러는 이제 그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그나마 이제 구분이 있어가지고 1970년대 후반에 그 공산주의의 이론의 허구성을 밝힌 분이 계셨어요. 명지대학교 윤원구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아주 열렬한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 이론에 정통한 분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가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회의가 생겼어요. 왜 회의가 생겼냐? 자기는 공산주의가 이 최상의 제도고 가장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도 그렇지, 중공도 그렇지, 뭐 북한도 그렇지, 쿠바도 그렇지 하나도 제대로 공산주의 이론대로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돼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정도로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심오한 거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이분은 뭐 본인이 공산주의 이론에 정통한 분이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아니 이론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야지. 어떻게 이론은 좋은데 하나같이 결과가 그 모양이냐. 이거는 뭔가가 공산주의 이론에 이게 비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비밀이 있는 거를 찾아보려고 그 당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열심히 탐독을 했어요. 그러고서 깨우친 것이 이게 지금 공산주의 이론은 밖에다 선전하는 선전 이론과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이 다르다. 이론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산주의 이론의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전 이론에는 우리가 듣는 것이 전부 선전 이론인데 뭐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계급이 없는 사회다. 이런 것들 다 선전 이론이죠. 이 선전 이론 중에서 80년대 대학생들을 완전히 휘어잡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선전 이론이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말만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지가 자본가 계급이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를 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럼 어떤 게 진짜 민주주의냐? 어차피